저는 1952년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막내였어요. 형이 셋, 누나가 둘. 여섯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게 또 딱히 귀한 막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부모님 두 분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셨고 저는 그 등 뒤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제일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손입니다. 어머니 손이 거칠었거든요. 겨울에는 갈라지고 피도 났어요. 근데 그 손으로 저 밥 먹여주고, 그 손으로 제 머리 빗겨주고, 그 손으로 이불 덮어주고 그러셨어요.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았죠. 제가 공무원이 된 건 25대였어요. 1977년이요. 그때는 공무원 시험이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엔 못 붙은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붙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이제 밥은 굶지 않겠다. 그 한마디 하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우셨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가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무원 생활을 저는 35년 했습니다. 2012년에 퇴직했어요. 수원시청 행정과에서 시작해서 이런저런 부서 돌다가 나중에는 민원실 팀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별것 없는 공직 생활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드라마틱하게 출세하거나 큰일 해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묵묵하게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정년까지 버틴 사람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2달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았습니다. 아,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싶어서 3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긴장 풀리지 않는 삶이었거든요. 그게 끝났다 싶으니까 처음에는 홀가분했어요. 근데요, 그게 딱 2달이에요. 2달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요. 아내 따라다녔습니다. 마트 간다 하면 따라가고, 시장 간다 하면 따라가고, 친구 만난다 하면 왜 혼자 가냐고, 어머니 저도 데려가요 이러고 지금 생각하면 창피합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갈 데가 없었어요.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은 퇴직을 한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취직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좀 뜨끔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내 따라다니는 걸 좀 줄이고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찾은 게 텃밭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주민 텃밭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유튜브 보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재미있어요. 씨앗 심어 놓으면 싹이 나오고 싹이 커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달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제가 텃밭에서 상추 뽑아오면 저녁 밥상에 쌈 싸줬어요. 고추 뽑아오면 된장에 찍어서 같이 먹고 작고 소박하지만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뭔가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딱 9년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밥 먹고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싱크대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 부르고 병원 가고 CT 찍고 의사한테 설명 듣고 그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의사가 하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머릿속으로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열흘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10하루째 되는 날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옆에서 손잡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다 왔고. 장례 다 치르고 사람들 다 돌아가고 집에 혼자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아내가 쓰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고 아내 코트가 옷걸이에 걸려 있고 냉장고 문에 아내가 써붙인 메모가 그대로 있고 여보, 저녁에 약 먹는 거 잊지 마요. 그 메모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그 메모를 떼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건 1975년이었습니다. 제가 23살, 아내는 21살이었어요. 지금이야 23, 21 하면 아직 완전히 어린 나이지만 그때는요, 친구들이 슬슬 장가 보내달라고 부모한테 얘기를 할 때였거든요. 만남은 중매였어요. 양가 집안이 멀리서 아는 사이였고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다리를 놔주셨죠. 처음 맞선을 보러 갔을 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설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무렵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같은 동네에 살던 여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저는 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많이 허탈해 있던 차에 맞선이 잡힌 거였습니다. 맞선 장소가 명동의 어느 찻집이었는데 아내가 들어올 때 저는 처음에 얼굴도 잘 못 봤어요. 워낙 긴장을 하고 온 건지 아니면 아직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서인지 그냥 눈인사하고 앉아서 뭔가 어색하게 차만 마셨어요. 어른들이 두 사람 잠깐 자리 비켜줄 테니 얘기 나눠봐라 해서 둘이 남았는데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원 분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수원이에요. 어느 동네세요? 팔달고요. 어머, 저도 팔달군데.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날 헤어지면서 아내가 그러더군요. 다음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뭔가 좀 놀라웠어요. 그 시절 여자가 먼저 그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네, 그러고 헤어졌는데 집에 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세 번을 더 만나고 양가 어른들이 모이고 그해 겨울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6년 봄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24이었고 아내는 22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살았던 집은 팔달구의 연립주택이었어요. 방 두 칸에 부엌 하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좁은데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다들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아내는 살림을 잘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알뜰했어요. 월급 타면 봉투째로 아내한테 줬고 아내가 알아서 생활비 쓰고 저금하고 관리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가 주는 용돈 받아서 담배 피고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결혼 이듬해인 1977년에 태어났고 셋째 해에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두 아이 낳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저도 그렇지. 그랬고요. 형제들이 다 많다 보니까 우린 둘만 낳자. 그게 우리 계획이었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거는요, 솔직히 아내가 다 했습니다. 저는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학교 행사 한 번 제대로 간 적 없었고, 숙제 봐준 기억도 없고, 아플 때 밤새 옆에서 지킨 건 다 아내였어요. 저는 그냥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학까지 보내주는 것. 그게 아버지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그게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는지 압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저하고 아내 둘만 남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서먹한 사이인지 알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들 이야기 빼면 대화가 잘 안 됐어요. 밥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아내가 뭔가 얘기를 꺼내면 저는 하고 넘겼고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해도 딱히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게 1990년대 말이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퇴근하고 나면 이웃에 사는 공무원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봤자 어색하고 거기서는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있으니까. 지금 그때 생각을 하면 아내한테 많이 미안합니다. 아내는 그 시간에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TV 보고 있었을 텐데 제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군말 없이 따뜻한 물 받아주고 속 풀라고 해장국 끓여주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아내가 세상을 뜨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내 물건을 하나도 못 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정리하자고 여러 번 그랬는데 못하겠다고 했어요. 치우면 아내가 정말로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사별 후 꼭 1년이 되던 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다고. 애들 불러서 같이 하려다가 그냥 저 혼자 하기로 했어요. 애들 앞에서 울면 민망하기도 하고 혼자서 아내 물건 하나하나 만지면서 보내주고 싶었어요. 아내 옷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절 옷들, 옛날 한복, 외투 하나하나 꺼내서 냄새 맡아보고 아내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맡으면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멍해졌어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없어졌나 싶은. 옷 정리를 다 하고 나서 화장대 정리를 했습니다. 로션, 크림, 향수, 아내가 쓰던 것들. 향수 뚜껑 열어봤더니 그 향기가 확 퍼지면서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향수 이름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냄새는 45년 동안 제 옆에 있던 냄새였어요. 화장대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그 서랍장이요. 결혼할 때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거예요. 45년쯤 된 거죠. 4단짜리 서랍장인데 위에 세 칸은 아이들 어릴 때 쓰던 물건들, 앨범 같은 것들 들어있었고 맨 아래 칸은요. 그게 항상 잠겨 있었어요. 저는 그 서랍이 잠겨 있었다는 걸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서랍 옆을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그냥 잡아 당겨 보면 안 열리고 근데 아내한테 뭐가 들었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뭔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아내만의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45년 동안. 그날 처음으로 저는 그 서랍을 열려고 했습니다.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서랍장 윗칸들 다 뒤졌어요. 잡동사니 사이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쇠 열쇠예요. 녹이 슬어서 자극이 남을 것 같은 그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돌렸더니 딸깍 소리가 나면서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편지 묶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편지 봉투들이 잔뜩. 봉투가 몇 개였는지 대충 세어보니까 28개였어요. 그리고 편지 묶음 옆에 작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빛바랜 녹색 표지의 오래된 통장이요. 그리고 또 작은 종이 쪽지 하나. 그 쪽지에는 안에 글씨로 딱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열어봐도 돼요. 저는 그 종이 쪽지를 보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서랍을 열게 될 거라는 걸. 아내가 먼저 가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용기가 필요했어요. 편지 묶음을 꺼내서 소파로 가져와서 앉았습니다. 고무줄을 풀고 첫 번째 봉투를 집었어요. 봉투 앞에 날짜가 쓰여 있었습니다. 1978년 3월. 결혼한 지 딱 2년째 되던 해예요. 봉투 안에서 편지지 3장을 꺼냈습니다. 아내 글씨. 누구한테 보낸 편지도 아니고 수신인이 없는 편지였어요. 그냥 아내가 쓴 편지. 아마도 자기 자신한테 혹은 그냥 쓰고 싶어서 쓴. 저는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 1978년 3월. 아내가 24살 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봄비가 내렸다. 빨래를 못 내놔서 방 안에 빨랫줄을 쳤더니 방이 좁아 보인다. 성태 씨는 오늘도 늦게 들어왔다. 밥 차려놨더니 다 식었다고 했다. 미안하다고는 안 했다. 나는 다시 데워줬다. 데워주면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그냥 이 사람 밥을 챙겨줄 수 있다는 게 좋았다. 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다. 아내가 24살에 쓴 편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 읽으면서 그날의 기억이 안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 편지. 1979년 11월. 진호가 열이 난다. 새벽 2시부터 계속 칭얼거리는데 성태 씨는 술 먹고 들어와서 자고 있다. 나는 진호 안고 밤새 거실에서 앉아 있었다. 새벽 5시쯤 열이 내려갔다. 그제야 진호를 눕혔다. 성태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가 아팠는지도 몰랐다.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말하면 뭔가 따지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피곤한데 이상하게 울고 싶다. 왜인지 모르겠다. 저는 그 편지 읽다가 한번 멈췄어요. 그날 기억이 납니다. 진호가 아팠던 날이요. 저는 술 먹고 들어와서 잤어요. 아이가 아팠는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피곤해 보여서 왜 그래? 어디 아파?
물어봤더니 아내가 아니요, 괜찮아요. 그랬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출근했습니다. 세 번째 편지. 1982년 5월. 진호가 5살, 미영이가 3살이던 해입니다. 오늘 동창 모임에 갔다가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았다. 승희는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했다. 정희는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엔 꽃을 사온다고 했다. 나도 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근데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태 씨한테 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 사람이 꽃을 들고 오면 오히려 어색할 것 같다. 그냥 성태 씨는 그 사람 그대로가 좋다. 나는 욕심이 없는 건지 바본 건지 모르겠다.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아내한테 꽃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생일에도 결혼 기념일에도. 다음에 한 번 사줄 걸, 다음 기념일에 한 번 사줄 걸. 매번 그렇게 넘겼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들은 아이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진우 첫 등교하던 날 이야기. 미영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시켜줬다는 얘기. 저는 그 얘기도 몰랐습니다. 미영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지. 여섯 번째 편지. 1988년 9월. 성태 씨가 오늘 늦게 들어왔다. 어디서 왔는지 술 냄새가 조금 났다. 들어오면서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났다. 나는 그걸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게 불편한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냥 모르는 거겠지. 함께 살면 서로를 다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요즘 새삼 느낀다. 근데 이상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더 궁금하다. 이 사람이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우리는 너무 말이 없다. 그게 가끔 외롭다. 말이 없어서 외로웠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외로움을 술로 채웠고 아내는 이 편지로 채웠던 거예요. 일곱 번째 편지. 1993년 겨울. 이 편지에서 저는 처음으로 멈춰야 했습니다. 오늘 김영숙 씨한테서 연락이 왔다.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제가 아까 결혼 전에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김영숙이에요.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버렸던 그 사람.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김영숙 씨한테서 연락이 왔다. 남편하고 이혼했다고 했다. 성태 씨한테는 말 안 했다. 말하면 성태 씨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잘 모르겠어서. 사실 나는 알고 있다. 성태 씨가 결혼 전에 그 사람을 마음에 뒀다는 것을 시어머니께 들었다.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그 사람이 시집을 가버려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나는 그때 그걸 듣고 하루 종일 이상했다. 그렇다면 성태 씨한테 나는 뭐가 되는 걸까? 두 번째인가? 대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생각을 오래 하지는 않았다. 성태 씨가 나한테 잘해준 건 아니지만 나쁘게 한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성태 씨니까. 근데 오늘은 왠지 그 생각이 다시 났다. 김영숙 씨가 이혼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아니, 결혼하고 나서 알았겠지만, 알고서도 저한테 단 한 번도 말하질 않았어요. 따지지도, 물어보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알면서 모른 척 살았습니다. 45년을. 저는 그날 김영숙이 이혼했다는 걸 들었을 때 뭔가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게 표가 났을 거예요. 아내는 다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단 걸 그 편지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어요. 편지들을 시간 순으로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야기, 제가 퇴직하던 그 년도의 이야기, 텃밭을 시작한 이야기. 아내는 그걸 편지에 다 담아놨어요. 오늘 성태 씨가 텃밭에서 상추를 뽑아왔다. 뿌듯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웃음이 났다. 공무원 할 때는 저런 표정 본 적이 없었는데. 흙 묻은 손으로 상추를 내밀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뭉클했다. 이 사람이 이제야 좀 자기 것을 찾은 것 같아서. 저는 그 편지 읽으면서 텃밭이 저한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내가 저를 그렇게 봐주고 있었다는 게. 편지가 25번째쯤 됐을 때 날짜가 2019년이었습니다. 아내가 66살 때. 요즘 몸이 안 좋다.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고 조심하라고 했다. 성태 씨한테는 말 안 했다. 말하면 걱정하고 쫓아다닐 테니까. 나는 혼자서 챙겨 먹으면 된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나. 성태 씨는 밥도 제대로 못 챙길 텐데. 약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울 텐데. 걱정이 된다. 아내가 자기 걱정이 아니라 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몸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 저한테 짐 될까봐 말도 못하고. 26번째 편지, 2020년. 성태 씨가 올해도 텃밭을 했다. 토마토가 잘 됐다. 내가 토마토를 무척 좋아한다는 걸 성태 씨는 모르는 것 같다. 그래도 심어오니까 좋다. 이유를 몰라도 좋으면 좋은 거지. 성태 씨가 심어준 토마토를 먹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든 게 좀 신기하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든 게. 27번째 편지. 2021년 가을.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요즘 통장 정리를 했다. 얼마나 됐나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모였다. 성태 씨 퇴직하고 나서도 꾸준히 넣었더니 이게 어떻게 쓰일진 모르지만 성태 씨가 쓰고 싶은 데 쓰면 된다. 나는 소원이 하나 있다. 성태 씨가 텃밭 말고 진짜 밭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조그만 땅이라도. 거기서 배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성태 씨가 좋아하는 것들 다 심어서 봄, 여름, 가을 씨 뿌리고 거두고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다. 나는 그게 보고 싶다. 아직 볼 수 있겠지? 아직 볼 수 있겠지. 그 말이
그해 가을이 지나고 이듬해 아내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28번째, 2022년 8월. 아내가 쓰러지기 딱 2달 전이에요. 편지지가 한 장이었습니다. 짧아요. 성태 씨, 나는 당신이랑 사는 게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내 이불을 덮어줬다는 거. 비 오는 날 내가 우산 챙겨갔는지 걱정해서 현관까지 나왔다는 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아무 말 못하면서 병원 따라왔다는 거. 나는 다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을 마음에 뒀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나한테 나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서랍 안에 통장 있어요. 거기 이름 봐요. 그게 누구 이름인지. 사랑해요, 성태 씨.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통장을 열었습니다. 표지에 예금주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성태,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조금씩 30년 동안 모아온 거였어요. 내역을 보니까 1992년부터 시작이에요. 매달 3만 원, 5만 원, 많으면 10만 원. 형편 따라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었어요. 그게 30년이 됐을 때 잔액이 얼마였냐면 4,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내가 편지에 썼잖아요. 제가 진짜 밭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고. 조그만 땅이라도 거기서 씨 뿌리고 거두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내는 제가 텃밭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 진짜 밭을 살 수 있게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였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조용히 30년 동안. 저는 그날 밤 소파에서 그 편지들을 다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나이 70이 넘겨서 혼자 소파에 앉아 45년 전에 시작된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젠 할 수가 없어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한 번도 제대로 말 못 해봤는데. 저는 지금도 텃밭에 갑니다. 매일은 아니고 몸이 허락하는 날에는 나가요. 혼자서 흙을 만지고 있으면 아내가 옆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마 착각이겠지만 그 착각이 좋아서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동산에 한 번씩 들릅니다. 2천만 원 안팎으로 살 수 있는 작은 농지가 있나 보려고요. 너무 멀지 않은데 너무 크지 않은 땅이요. 거기다가 배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아내가 좋아했던 토마토도 심고 싶어요. 아내 통장 돈은 반은 거기 쓰고 나머지 반은 진호하고 미영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아내가 어떻게 쓸지는 정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정해도 되겠지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아내 곁에 있었는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힘든지, 뭘 꿈꾸는지 그걸 다 그 서랍에서 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읽었어야 했는데, 살아있을 때 물어봤어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오랫동안 옆에 있어서 당연한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냥 물어봐 주세요. 당신 요즘 어때요? 뭐가 힘들어? 뭐가 먹고 싶어? 그냥 그 한마디가 아내한테는 그 30년치 편지보다 더 좋은 답이 됐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사연이 아니어도 됩니다. 살면서 한 번쯤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영상 아래에 이메일 주소나 커뮤니티 탭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께 한 분 공유해 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